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미팅 네 번째고요. 항상 뭐처럼 어나운스먼트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개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틀린 게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꼼꼼한 학생들은 오히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커렉션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결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컴플리멘테이션을 하면 A 교집합 유니언 B A 여집합 죄송해요.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 되는 것을 뭐 드무아브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드모간스로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어소시어티버티 프로퍼티인데 또 뭐 잘못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에 20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페이지들이 나름 나와 있는데 1에 2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제가 A라고 써놨더라고요. 볼까요? 1에 20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어디에요? 제가 고쳐놨나요? 네, 못 찾겠어요. 어딘가. 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고쳐 놓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P라고 써야 되는데 A라고 썼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20페이지에서 제가 P of A union B가 PA 더하기 PB가 된다. A 교집합 B가 제로일 때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뭐 countable additivity가 finite additivity로 바꿔졌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countable이 무한 개 있는데 세 번째 것부터 다 공집합으로 놨을 때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sub additivity 즉 union bound가 있었는데 어때요? 설명할 때가 union bound의 equality condition이 if and only if로 만족하는 걸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sub additivity가 finite additivity로 바뀌는 경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conditional probability와 independence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가 좀 헷갈리게 말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두 이벤트 A, B가 있는데 A intersection B의 probability가 각각의 probability로 이렇게 팩터링이 되면 그때 A와 B가 independent 하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B가 B의 probability 또는 A의 probability가 0이냐 아니냐는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식에서는 지금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수식이 없잖아요. conditional probability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르려면 이때는 B가 0이 아니다는 게 필요하지만 알겠어요? 이렇게만 쓰려고 하면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A 이벤트와 B 이벤트의 인디펜던스의 정의로 적혀 있고 상세하게 어떤 친절한 책들은 따라서 A가 예를 들면 A가 the certain event S라면 어떻게 돼요? A가 certain event면 left hand side는 P of B죠. 그 다음에 the right hand side도 P of S는 1이니까 P of B가 돼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the certain event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고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the impossible event 한번 넣어볼까요? A 자리에? 그럼 어떻게 돼요? impossible event와 any event의 intersection은 impossible event니까 left hand side는 0고 그 다음에 P of the impossible event는 0이니까 또 성립되죠. 그래서 또 the impossible event도 any event와 independent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B 자리에 impossible event를 넣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independence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제 multiple event가 있을 때 A1, A2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100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들이 뭐 independent하다 또는 어떤 때는 이제 mutually independent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independent events다. 그럼 무슨 뜻이냐? 정의가 있죠. 정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정의가 왜 나왔냐면 이것을
n이 예를 들면 n보다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어떤 숫자를 하나 선택해요, 여러분이. 뭐 100개를 선택해도 되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하나 선택하고 2보다 큰 걸 하나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2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와 나머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요것을 가지고 any countable set operation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몇 개가 있죠?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2 to the 2 4개가 있죠. 그렇죠? 네 개의 any 이벤트 거기에는 s와 fee도 들어있죠. fee라고 부를게요. 그냥 empty set인데 사실 fee는 다른 건데 그냥 편의상 fee라고 부를게요. 많은 경우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98개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벤트는 몇 개 있어요. 2 to the 98이 있죠. 그렇죠? 그것과 항상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를 3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3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와 3과 나머지들. 이렇게 하면 또 이벤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3개가 또 mutually independent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A1 intersection A2 complement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intersection 그 다음에 A3는 그냥 A3 쓸까요? intersection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냥 A99의 complement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첫 번째 그룹, 얘는 두 번째 그룹, 얘는 세 번째 그룹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이 교 사건의 probability가 이제 팩터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든 100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각각 나오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몇 가지예요. 자기 자신, 컴플리먼트. 그때 4개인데. 그렇죠?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룹으로 쪼갰을 때 어때요? 각 그룹별로 이렇게 팩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2개씩 뽑아서 임의의 2개씩 뽑았을 때 교사건이 팩터링이 되고 임의의 3개씩 뽑았을 때도 팩터링, 임의의 n개씩 뽑았을 때도 팩터링 돼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걸 그냥 정의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정의로 삼아 놓고는 이런 것을 보여라 이런 것이 연습 문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이 베이스 디어렘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베이스 디어렘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베이스 디어렘을 이렇게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만. 이건 어때요? 요 분모를 양변에 곱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체인 룰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PA 교집합 B의 서로 다른 표현 2개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또는 많은 책들에는 뭐라고 했냐면 요런 conditional probability 즉 P of A given B를 P of B given A 즉 A와 B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것으로 풀어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책에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probability of event B에 대한 total probability theorem 또는 포뮬러를 적용하면 제가 말한 그 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뭐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 이런 책들을 보면 비숍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책인데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곱하기 어떤 값. 근데 지난번에 또 제가 이거를 correction 뭐 term이라고 했는데 factor라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2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correction을 좀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홈워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보통 미국에서는 홈워크와 어사이먼트가 좀 다르던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이 아마 제 홈페이지에 가서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한 7, 8년 전에 강의했던 과목 영상이나 이런 걸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인클래스 수업을 할 때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찍을 때는 리뷰를 좀 적게 하거든요. 안 하거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게 요구는 아니에요. 요청하는 게 유튜브에 지금 제가 다 강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는 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진도를 충분히 빨리 뽑지를 못해요. 제가 리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참여 점수 이런 거 준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그 영상의 시간별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그 코멘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리뷰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입력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거 숫자가 활성화돼서 거기 누르면은 그 시간으로 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보는 사람이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제 확률 수업 관련해서 몇 개 넣어 봤는데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학기 말 되면 누가 많이 이걸 열심히 했나 이렇게 봐가지고 좀 참여 점수를 좀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별로 뭐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너무 부실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할게요. 오늘은 리뷰하고 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지난 시간 했던 주제가 뭐였죠? 이 probability theory,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기 전에 이 순전히 probability of event 그러면서 뭐 항아리에 구슬이 몇 개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물론 이제 probability of event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 하겠다는 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space는 트리플렛으로서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로 되어 있다는 게 또 중요하고 예, 또 잠깐만요. 제가 이걸 끌게요. 예, 뮤트를 좀 할게요. 한 학생이 지금 뮤트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다음에 probability measure가 이 일종의 consistency를 가지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엑시엄이 있다고 했죠. 보통 학부에서는 3 axioms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걸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제 이것 가지고 이미 말했지만 커렉션하면서 total probability theorem 또는 포뮬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또 베이스 디어렘에 나오는 베이스 포뮬러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정의하고 나면 나오는 개념이 이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지난 시간에 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재빨리 봅시다.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어떻다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런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를 선정을 하는데 얘는 probability measure 즉 set function인 p로 evaluation 했을 때 p는 여기 있죠. 지금 요 p로 이 b를 evaluation 했더니 양수더라. 0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자, 요 지난번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제가 다르게 써놨는데 q of something 이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p가 있죠. 그렇죠? 제가 q라는 새로운 set 펑션을 정의를 해요. 요 안에는 set이 들어가는데 요 아규먼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뽑아내는 이벤트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p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p를 가지고 정의하는데 일단 probability of event b를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probability of event 한 다음에 요 input 그렇죠. 이 함수의 입력 교집합 B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지는 모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알지만 이게 뭔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right hand side는 정의가 잘 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define 정의해 놓은 set 펑션을 가지고 새로운 set 펑션을 만든 것일 뿐이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이게 Q라는 것은 또 어때요? 이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뭐 이게 실수분의 실수니까 어떤 실수로 가겠죠. 그러니까 set 펑션이에요. set 펑션이 되는데 이 set 펑션이 여전히 어떤 probability를 나타내는 set 펑션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뭐 당연한 질문을 왜 하지 이런 표정을 몇 명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보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함수를 f of x 그러고 헷갈릴 때만 g of x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웬만할 때는 f of x 말을 하듯이 확률 시간에도 웬만하면 p라고 부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q를 쓴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서로 다른 펑션이에요. f of x는 x제곱과 f of x는 2x 더하기 3은 다른 펑션이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f of x란 말을 많이 쓰듯이 probability 이론에서도 그냥 p라고 자꾸 부르는데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바이어스드 코인을 던질 때의 그 probability measure와 fair 코인을 던질 때의 probability measure, 주사위를 던질 때의 probability measure가 그냥 편의상 p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다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q라고 불렀어요. 그래놓고 제가 이것이 이 q라는 set 펑션이 probability measure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세 개의 XCM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죠. 그 세 XCM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이거부터 확인합시다. 일단 전체 집합 넣으면 1이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 P를 쓰면 안 되고 Q를 써야죠. 그렇죠? 자, Q에다가 S 넣으면 1이 됩니까? 자, 한번 넣어 봅시다. 요 right hand side에 자, 분자의 분자의 도트에 더 certain event S를 넣으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1이 되네요.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에 따라 다르지만 더 impossible 이벤트를 집어넣어요. Q, phi 자리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분자가 0이 되니까 또 0이 되죠. 오호.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Q에 어떤 이벤트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 사건과 같고 이게 0 이상이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러면 이게 또 뜻하는 바는 이게 뭐예요? 1 이하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이벤트 A를 집어넣어요. 여기 도트 자리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 right hand side의 분자 분모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요? 분모가 크거나 같죠, 항상.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1 이하 0 이상이라고 주장하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0 이상인 건 알겠죠. 분모는 일단 양수라고 했고 분자는 우리가 P라는 probability, set 펑션은 probability measure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0, 1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됐어요. 지금 이걸 보여야죠. 이거 어떻게 보이죠? 네. A 교집합 B가 B 안에 속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probability measure P 입장에서 보면 P, B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B에서 A를 뺀 것과 A 교집합 B를 더한 걸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서로 pairwise, mutually disjoint 하잖아요. 그러면 countable additivity에 의해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유니언을, disjoint 유니언을. 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얘 날리고 나면 PB가 PA 교집합 B 이상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1 이하가 되죠. 그럼 두 번째도 됐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countable additivity를 보이는 건데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일단 이런 probability space가 있고 제가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set 펑션 이걸 Q라고 부르자. 그러면 Q는 probability measure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정의에 따라서 열심히 보이고 나니까 잠깐 probability measure네? 그럼 이게 뭘 뜻하지? 그러고 나면 이게 의미가 뭐예요? 예,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B라고 해석하면 딱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이벤트 스페이스 안에 이런 B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가 뭐 무진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die tossing 그렇죠? 익스페리멘트를 한다 그러면 저 A 안에 2 to the 6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집합은 빼고 나면 2 to the 6 빼기 1개를 가지고 물론 전 사건 넣어도 똑같으니까 2 to the 6 빼기 2니까 62개잖아요. 62개의 그러니까 요 P로부터 62개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디넬러티 오브 A에 빼기 2 왜냐하면 말했지만 요 조건 때문에
더 impossible 이벤트는 뽑으면 안 되고 S는 뽑으나 마나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P something given S는 P something이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게 finite 하니까 그렇지만 countably infinite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거기다가 알파벳으로 제가 자, 이 메저는 A라고 부를게요. 이 메저는 B라고 부를게요. 하다 보면 알파벳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얘를? 그냥 이 P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하고 대신에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그냥 노테이션을 쓰기로 한 거예요. P 이름 똑같아 보이지만 이건 P라는 probability measure로부터 만들어낸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야 이런 뜻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정의하고 났더니 어때요? 요 인터섹션의 이벤트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A가 with probability zero면 안 된다 그랬죠. an event with probability zero. 그 다음에 B도 an event with probability zero가 아니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은 이제 컨디션을 주는 녀석이 이제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n개, 캐피탈 n개의 인터섹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체인 룰을 써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PA1. 자,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는 만들지 않고 오리지널 P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A2를 만약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에 A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를. 그래서 쭉쭉쭉 해서 P에 AN에 A1 교집합 A2 해서 교집합 AN-1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또 뭐예요? 이렇게 팩터링, 지금 팩터링을 했잖아요. 요 하나의 probability of event를 n개의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사실은 n-1개와 1개의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와 하나의 그냥 probability of event의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때요? 어떤 순서대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n 팩토리얼 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벤트 2부터 선택했으면 이렇게 썼었겠죠.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2 곱하기 뭐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A7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A8을 선택했으면 A8이라고 쓰고 이미 선택됐던 두 개 A2 intersection A7 이러면서 이제 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n 팩토리얼 개의 새로운 팩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썼던 거는. 어떤 학생이 이것만 되는 듯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토탈 프로바빌리티를 지난 시간은 아니고 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 전 사건 정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토탈 프로바빌리티니까 전 확률 정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 사건은 더 서튼 이벤트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떤 probability of event를 계산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파티션을 도입해서 그것을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들의 average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average로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expectation을 할 때 매우 유용해요. 이미 여러분이 봤겠지만 random variable x의 expectation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와 correlation이 있는 random variable y를 동원해서 이렇게 더블 expectation으로 또는 nested expectation, iterated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요 expectation을 계산할 때 probability of event에다가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total expectation formula 또는 theorem이라고 불러요. total expectation.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베이스 디어렘은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얘가 posterior probability다. 예를 들어서 B가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아웃풋에서의 관찰과 관련된 이벤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관찰 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posterior 사후 일이 벌어진 후 해서 posterior probability를 conditional probability죠. prior probability와 그것의 어떤 correction facto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스는 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일단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게 정의죠. 이렇게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conditional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vent B가 양수일 때 left hand side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놀랍게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 P of something given B라는 새로운 매트릭이죠. 사실은 아까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써야죠. QA가 PA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벤트 A에 대해서 그러니까 Q라는 probability measure와 P라는 probability measure가 있는데 A 이벤트를 evaluation 했더니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Q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이벤트 B와 이 A가 서로 independent 하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뭐라고요? 이런 조건이 항상 필요하고 나중에 말을 할 때 좀 복잡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교사건의 probability가 각각의 사건의 product로 바뀐다. 사건의 확률에. 자, 그 다음에 요게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했죠. A, B가 인디펜던트 하면 A 컴플리먼트 B, A 컴플리먼트와 B, 그 다음에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다 인디펜던트 하다.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 전 사건은 자기 자신과도 인디펜던트 해요. 놀랍죠, 그렇죠? 왜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PS 인터섹션 S는 PS 곱하기 PS인가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인디펜던트예요. 놀랍게도. 자, 그 다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다고요? 두 개나 여러 개의 그룹으로 쪼갠 다음에 맞아요? 각각의 그룹에서 만들 수 있는 셋 오퍼레이션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면 그 이벤트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또 교사건의 확률이 각각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지난 시간에 말 안 했는데 요런 게 있어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말이 있어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3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C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만들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아규먼트에 A 교집합 B라는 사건을 집어넣었더니 놀랍게도 뭐예요? 지금 방금 C를 가지고 만든 그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에서 여기 A, B가 각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C가 없으면 컨디셔닝 바와 C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A 사건과 B 사건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정의죠. 그런데 그것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 때는 그냥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컨디셔닝 바와 C를 모든 요 probability measure에다가 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아시겠죠? 이게 학부 때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대학원 가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안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전공에 따라서. 그런데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모르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뷰는 이제 대충 됐고요. 혹시 리뷰한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챕터 1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몬티홀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좀 편리해요. 몬티홀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개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호스트가 BMW를 어느 문 뒤에 숨겼을까? 그것을 우리는 uncertainty가 있는 거니까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호스트가 BMW를 숨기는 사건, 숨겨서 이제 1번 문 뒤에 숨기는 아웃컴, 2번 문 뒤에 숨기는 아웃컴, 3번 문 뒤에 숨기는 아웃컴이 나오는 그런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숨기는 그 익스페리멘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게스트가 1번 문을 찍을까, 2번 문을 찍을까, 3번 문을 찍을까, 그것도 랜덤 익스페리멘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 거는 car라고 해서 제가 그냥 C1, C2, C3가 아웃컴으로 나오는 이벤트로 보고, 두 번째 게스트가 choose하는 것은 select했다 해서 S1, S2, S3라고 불리는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랜덤 익스페리멘트라고 보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제 남은 문 두 개 중에서 이제 호스트가 또 한 문을 확 열어주죠, 우리에게. 그것도 또한 랜덤 익스페리멘트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서턴티가 있으니까 또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픈해주는 문의 번호는 1, 2, 3 다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그 앞에 이 두 번째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이 S1이면 여기서 O1은 안 되는 거고 O2, O3만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쇼를 여러 번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세 개의 익스페리멘트가 결합돼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사실 4번 해서 랜덤 익스페리멘트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관찰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이 게스트가 마음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을 바꾼다 안 바꾼다라는 stay, change라는 아웃컴이 있는 또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또 있다고 봐도 되죠. 그렇게 보면 이 쇼 전체는 어때요? 쇼 전체는 4개의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를 S sub C라고 할게요. 이것과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 S sub S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스페리멘트, 네 번째 익스페리멘트, 디시전이니까 D라고 할까요? 이 샘플 스페이스가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샘플 스페이스도 다르고 나오는 아웃컴도 다른 이벤트가 4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전체 쇼를 하나의 거대한 랜덤 익스페리멘트로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어떤 리니어 시스템 두 개를 캐스케이드 해놨을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의 익스페리멘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새로운 거대한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는 뭐며 아웃컴은 뭐며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메저는. 그게 이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몬티올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이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이닝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 오브 랜덤 익스페리멘트예요. 하나는 디펜던트예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몬티올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이 게스트가 셀렉트한 도어는 빼고 나머지 하나를 열어준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열어서 고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디펜던트 컴비네이션이 돼요. 보시면은 첫 번째 두 익스페리멘트는 사실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익스페리멘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에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관찰은 못하지만,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많은 책들이 인디펜던트 컴바이닝 하는 것만 설명해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여기 잠깐 얘가 렉이 걸렸어요. 잠깐만요. 큰일이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면은 보이세요? 제 목소리도 들리나요? 네. 그럼 일단 이건 차치하고 그냥 두고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쨌든 모델링 하잖아요. 수학적으로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 하니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카테시안 프로덕트 오브 셋이라는 거예요. 뭐 스페이스라고 돼 있지만 이런 거예요. set s1이라는 게 있고 set s2라는 게 있을 때 여기다 x자를 써요. 이게 times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셋을 만드는데 요게 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캘큘러스 시간에 이런 걸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리얼 라인이 있어요. 뭐 r to the 1 또는 r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r to the 1이 있는데 그것을 카테시안 프로덕트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r to the 2, 즉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축이 있고 요걸 이제 y축으로 한 다음에 두 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r1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에 y가 r1에 있었어요. s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r1이라고 하는데 요걸 s1이라고 할게요. 이걸 s2에 두고 그러면 s1 times s2라는 이 카테시안, 데카르트 할 때 나온 거예요. 데카르트. 사실 드가 오브란 뜻이잖아요. 드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테시안 뭐 이렇게 하는 거, 카테시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이거? 표정이 또 어두운데. 그럼 여러분의 이제 교양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정치권에서 이제 여성 정치가가 좀 용감하게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잔다르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잔다르크. 그 저도 이제 잔다르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학 시절에 뭐 검색을 했어요. 이제 뭐 잔다르크가 내가 아는 스토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안 오브 아르크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안 드 아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 다르크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드 나오면 다 오브예요. 오브. 알겠어요? 네. 어쨌든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 x, y라는 이 수의 쌍이 페어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면 x0, y0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벡터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벡터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생각해 보세요. S1 times S2 times에서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캐피탈 N 개를 해요. 어떤 셋을. 그럼 어때요? 여기 S에 속하는 어떤 원소 A는 어떤 꼴이에요? A가 만약 S에 속한다고 하면 어떤 꼴이어야 돼요? A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 n by 1짜리 뭐 칼럼 벡터거나 로우 벡터가 되는 거예요. A1, A2 해서 AN까지 있고 여기서 i번째 엔트리가 SI에 속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는 어떻게 되느냐? 샘플 스페이스를 이제 결합하는 거는 설명한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와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만 일단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만들겠어요. 그럼 그 랜덤 익스페리먼트 즉 probability space의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죠? 네. SC times S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 세 개까지 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S5 네 번째는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굳이 안 할 텐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S는 새로운 이 거대한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알았어요. 요까지 합시다. 디시전까지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 조그만 S가 속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S는 예를 들면 choose one, select one, open to 뭐였죠? chang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겠죠? state, change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인데 왜냐하면 이제 probability space를 가지고 우리가 이 거대한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 해야 되니까 새로운 probability space, event space는 뭐냐? 이것도 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이번에 뭐냐면 A는 S1의
S1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벤트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어떤 이벤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B는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이벤트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A와 B를 이제 프로덕트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예를 들면 X 값이 뭐 1에서 2까지인 이벤트예요. B라는 것은 Y 값이 3에서 5까지인 이벤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는 어때요?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X가 나오고 두 번째 이벤트에는 어떤 Y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웃컴 이름이. 아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컴바인드 된 익스페리멘트의 이벤트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봤듯이 X, Y 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죠? 그림을 그려보면 자, A는 어때요? X가 1, 2 요 구간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3,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구간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컴바인드 된 익스페리멘트에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는 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A 자체로는 새로운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 이벤트가 아니죠. 얘는 그 전에 probability space 1의 이벤트고 얘는 probability space 2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요. A와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전 사건, 그 다음에 B는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전 사건을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줬듯이 이 전체 스트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녀석은 이 전체 스트립이 되는 거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 두 스트립의 곱으로 교집합으로 정의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주의할 것은 이 사건은 이제 combined 된 익스페리멘트 이벤트고 이것도 combined 된 익스페리멘트 이벤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는 첫 번째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B는 두 번째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A에다가 두 번째 샘플 스페이스를 카테시안 프로덕트 하면 이제 combined 된 익스페리멘트의 이벤트가 되고 얘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인터섹션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홈워크 1을 할 때 뭐 이렇게 막 썼을 거예요. probability of 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를 들면 카가 1에 있는데 게스트가 B를 셀렉트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도어를 열어줬을 때 아니죠. 카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1번을 셀렉트하고 2번을 열어줬을 때 1번에 있을 확률과 그러면 2번을 열어줬으니까 3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밀하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막 그냥 전개했잖아요. 자, P of 자 교사권이니까 C1, S1, O2, PS1, O2 막 이렇게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P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P라는 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언뜻 보면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로부터 나오는 probability measure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 사건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 이벤트의 아웃컴들로 되어 있는 어떤 set operation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썼던 이 P라는 것은 이 전체 거대한 combined experiment의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엄밀하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C1이라고 쓴 거는 C1,
S2 그러면 잠깐 S라고 하니까 이게 전 사건과 헷갈리네요. 큰일인데. 그럼 오메가를 쓰죠. 이럴 때는. 샘플 스페이스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2, 오메가3라는 이벤트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도 설명하면 좀 이상하죠. 곱으로 씁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S1, O2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오메가1 프로덕트 S1 프로덕트 오메가3 이것과 이 콤마는 뭐예요? 인터섹션이죠. 인터섹션 오메가1 그 다음에 카테시안 프로덕트 오메가2 카테시안 프로덕트 O2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썼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엄밀하게 하면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무도 그냥 다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뒤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컴바이닝을 이제 할 때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을 다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 스페이스는 샘플 스페이스들의 카테시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벤트도 어때요? 이벤트 A 이벤트는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 B 이벤트는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에 나오면 그걸 카테시안 프로덕트 한 걸로 이 전체 거대한 probability 스페이스 상에서 이벤트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카테시안 프로덕트다.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 independent combination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개의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해요.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이런 거예요. S1, A1, P1이라는 트리플렛과 probability space와 S2, A2, P2라는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 있고 이것을 이제 컴바이닝을 하는데 여기서는 independent combining 하는 것을 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는 동전을 던지는 거고 이건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새로 만든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주어지죠? 해서 heads 6까지와 그 다음에 tails 1부터 tails 6까지 있을 텐데 이게 뭐예요? S1 product S2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전이 나오고 1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뭐예요? 동전이 나오고 1이 그러니까 heads가 나오고 1이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써야죠. 사실은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썼던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요거를 제가 구하라고 했어요. 이 combined experiment의 measure를 P라고 한 다음에 H1이라는 이게 이벤트죠. 이벤트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괄호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자, 이걸 구하시오. 그러면 이 P라는 것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P1, P2밖에 없잖아요. 근데 independent combine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P1의 H 곱하기 P2의 P2의 1 이런 식으로 팩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P라는 새로운 combined experiment의 probability measure가 그전 것들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고 이 이벤트로 들어갔던 요 카테시안 프로덕트에서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이벤트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안 했죠. 다 P를 가지고 했고 책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P라는 말로 다 써왔어요. 이렇게 PA. 근데 A는 사실은 요거밖에 존재 안 하잖아요. A가 여기 S1의 부분 집합이면 B가 S2의 부분 집합이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쓸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사건과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지?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근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족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는 여기 근원이 여기다. 조상을 찾고 싶으면 예전에 중국에서 뭐 명나라 말기에 건너왔다고 하니까 저기 통일되면 평안도 개천에 가서 어디 우리 조상을 찾아봐라. 그래서 무덤에서 DNA가 만약 나오면 네가 맞는지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개의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 하는데 특히 인디펜던트 컴바이닝 하는 법을 설명해 줬고, 자, n 개의 익스페리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SN, AN, PN이라는 트리플렛 n 개가 있는 거예요. 캐피탈 n 개가. 이 익스페리멘트가 인디펜던트하게 만약 컴바이닝이 됐다면 새로운 이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의 요 프로바빌리티 메저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P of 어떤 카테시안 프로덕트 이벤트가 주어지면 P1, P2, Pn의 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얘를 그냥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죠. A1 곱하기 S2 곱하기 S3 곱하기 아이고 힘들어 SN인데 그렇잖아요. 편의상 그냥 PA1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했고 몬티올 문제는 뭐라고요? 디펜던트 컴바이닝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했고 이제 쉬운 거 고등학교 때 이미 했던 거죠. 퍼뮤테이션이 이제 많이 쓰여요.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도 많이 쓰이고 우리는 이런 표기법들 많이 썼어요. 그렇죠? 잘 안 써요. 그렇죠? 얘도 어떻게 쓴다고요? 얘도 쓰면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쓰면은 어때요? 이렇게 써요. n choose r. 이런 읽을 때는 n choose r 이렇게 읽어요. 아, 이거 미국 가서 공부 유학 중에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못 읽어가지고 아주 뭐 개망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래서 뭐 하면 되고 예. 안 어려워요. 예. 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바이노미얼 디어렘은 고등학교 때 뭐 이것저것 푸느라고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제로 팩토리얼은 1이라고 가정한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n이 1에서 뭐한데 이게 뭐냐? 해놓고 이걸 2라고 써놨던데 이거 2예요 아니에요? 2예요 아니에요? 자, e to the x를 테일러 시리즈 at x equal 0 하면 어떻게 되죠? 맥클로린 시리즈로 나타내면 0차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n 팩토리얼 한 다음에 x의 n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가 어떻게 돼요? 풀었으면 1 더하기 이렇게 시작하나요? 맞아요? 왜냐면 0 팩토리얼 1이고 뭔가에 0승도 1로 놓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x인가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3 팩토리얼 분의 x3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n이 0에서 무한대 n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는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얘가 2예요 뭐예요? 2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네, 교과서가 하나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과서는 아니에요. 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식으로 하면 n choose r은 n choose n 마이너스 r과 같다 뭐 이런 말이죠. 그냥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지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트라이얼인데 이것도 이 발음도 미치겠더라고요. 미국 가서 뭐 수업을 듣는데 이거를 버눌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아는 사람은 원어식으로 본래 이 사람 불어식 발음이 베르누이인가 봐요. 예. 저도 불어 배웠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 또는 버눌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럼 버눌리 트라이얼은 뭐냐? 이것도 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제가 기억을 잘 하자. 자, 베르누이는 이런 거예요. 베르누이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 나오는 어떤 사건을
시행하는 거예요. 베르누이 트라이얼 이런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것 또는 저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뭐 바이노미알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을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해서 n번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바이노미알과 관련된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데 관련된 게 뭐였어요? 네, 이거였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있었어요. 뭐 n번 시행한 다음에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캐피탈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확률이 이게 베르누이에서 확률이 p와 1 마이너스 p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면 p의 n승 1 마이너스 p의 뭐 n 마이너스 n승 이런 거 나왔었죠.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m개가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p1부터 n개네요. pn개, n개. m이죠, m. 잘못 썼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n번 시행했어요. n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나온 것을 쭉 벡터로 바꾸면 어때요? 각각의 엔트리에 m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m의 n승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m을 2로 놓으면 이게 바이노미알, 베르누이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n1번 나오고 이게 n2번 나오고 이게 nm번 나올 때 네, 어떻게 쓰죠? 네, 요거랑 유사하죠. 전체를 n번 시행했으니까 n은 똑같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사실은 요것도 뭐예요? 이것도 1이라고 하면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하고 이거 n1 더하기 n2가 캐피탈 n인 거였죠. 그 다음에 nm 팩토리얼 되고 여기는 p1의 n1승이고 p2의 n2승이고 pm의 nm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를 바이노미알 코에피션트라고 하잖아요. 바이노미알 코에피션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걸 무슨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멀티노미알 코에피션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여기 m개가 나오면서 한 번만 시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장난삼아 지어냈어요. 뭐라고요? 멀티 누이. 이거 빠졌다. 사실 이거는 사람 이름인데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베르누이가 바이가 됐으니까 멀티 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멀티 노미알이 되지 않겠느냐고 장난삼아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마구마구 써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뭐 패턴 레코그니션, 머신 러닝, 뭐 AI 이런 책들 보잖아요.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거 보면 멀티 누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는 타이포인 줄 알았어요. 에이 멀티노미알을 잘못 쓴 거겠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뭐 NPR, NCR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다 아는 이 노테이션 관련된 문제는 무수히 풀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죠? 관련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만한 게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포트로 홈워크는 아니에요. 리포트로 만약 간단하게 공부를 해서 이 스털링 포뮬라에 대해서 적어내면 나중에 제가 참여 점수 이런 것 좀 줄게요. 네, 이 스털링 포뮬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뭐 위키피디아를 보고 정리를 해오든 다른 걸 보고 해오든 공부를 해오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세요. 네. 예, 다루다 보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예요? n 팩토리얼 이런 게 n이 커지면 너무 빨리 증가하죠. 익스포넨셜 펑션보다 더 빨리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m 팩토리얼을 이 스털링스 포뮬러가 말하는 것은 m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m의 그러니까 루트 m으로 증가하는 것 곱하기 이건 m의 m승이에요. 어떤 뭐 2의 m승도 아니고 m의 m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감소하잖아요. 근데 얘가 감소해 봐야 얘가 더 빨리 증가하죠. 그렇잖아요. m이 3보다 크기만 해도 얘가 더 빨리 증가하잖아요. 왜냐면 2가 2.71828이니까 그렇죠? 1828, 1828 이렇게 되죠. 2.718281828
예, 뭐 루트 2 파이는 외우면서 2는 잘 안 외우더라고요. 여러분은 엔지니어링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거 기억해야 돼요. 예, 2는 2.71828 1828. 그렇다고 뭐 이게 순환 소수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건데,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게 여기 추가해서 나는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파이 투 더 e와 e 투 더 파이가 어느 것이 더 크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돼요. 심지어 파이 e 뭐 찾으면 나와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드 모르간과 헷갈렸던 드 무아브르, 이것도 사람 이름이죠. 무아브르 동네의 뭐 나무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요 스털링스 포뮬러를 뭐 쓴 것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라는 걸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인 그러니까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인디펜던트하게 여러 번 컴바이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요 A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는 A 또는 A 컴플리먼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캐피탈 N번 시행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바이어스드 코인에서 이게 heads, 이게 tails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N번, 100번 던졌는데 heads가 K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N도 충분히 크고 K와 N-K도 다 충분히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K는 NP에 가깝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놀랍게도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센트럴 리미트라는 뭐 중앙극한 정리 또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에서 나오고 이 과목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비슷한데 요 부분을 다른 조건 하에서는, 다른 조건이 뭐냐면 P가 매우 작고 N이 매우 클 때, 그러면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바뀌어요, 어프락시메이션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repeated trial of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너리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한 번 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과 베르누이 트라이얼즈라고 나눌게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여러 번 할 때는 트라이얼즈라고 할게요. 그래서 n번 베르누이 트라이얼즈 했을 때 여러분이 몇 번 나왔을까 확률을 구할 때 다르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고등학교 책에 센트럴 리미트 이런 거 관련해서 얘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챕터 1은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12분 남아서 챕터 2를 재빨리 하고 숙제를 잔뜩 내줄까요? 아니면 하여튼 어쨌거나, 자, 요약은 제가 이미 했어요. 그렇죠? 우리 랜덤 익스페리멘트라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한다고요?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를 가지고 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3엑시엄즈가 있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 하나의 프로바빌리티 메저로부터 굉장히 많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을 유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토탈 프로바빌리티 베이스 포뮬러즈였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런 랜덤 익스페리멘트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큰 익스페리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컴바이닝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고 오늘 배웠어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이 있고 디펜던트 컴바이닝이 있고, 몬티올 프로블럼은 디펜던트 컴바이닝의 대표적인 예고, 베르누이 트라이얼즈는 그렇죠, n번 시행한 그 바이너리 결과를 그것은 뭐라고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 하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잠깐 그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을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잠시만요. 엉뚱한 게 떴네요. 잠깐만요.
PLMS에서요. 네, 이제 홈워크 2가 나갔거든요. 이번 주까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죠.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수정 중인데 5번은 다 뺄게요. 5번에 문제가 13개나 돼요. 책에 있는 이제 요건 다 뺄게요. 그래서 문제는 많지 않아요. 이번에 1, 2, 3, 4에서 4개가 있는데 요 마지막에 2도 0점으로 바꿔 놓을게요.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렐 칸탈리 렘마를 쓰면 이걸 보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엄밀하게 하려면 배워야 될 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자, 요거는 어쨌든 바꿔놓을 테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재빨리 챕터 2로 넘어갑시다. 챕터 2야말로 이제 정말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학부 때 거의 고등학교 때 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좀 정확하게 기술을 할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통계적인 특성, 확률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가 CDF라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PDF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CDF라는 개념. 그 다음에는 Density Function인데 이것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이제 PDF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example들은 몇 개 볼 거예요. 유명한 게 가우시안 또는 Normal Random Variable이고 그 다음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구구절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안 하고 expectation이란 걸 한 다음에 우리가 CF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characteristic function 펑션이란 걸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CDF, PDF, characteristic function 3개 중에 하나를 써서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의 통계적 특성을, 확률적 특성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냥 probability of event 뭐 다루고 이런 것과 비슷하고 요 마지막 섹션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지난 시간 말부터 이 conditional probability와 관련된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Bayes theorem, independence 이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conditional probability 관련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와 관련된 CDF, 뭐 PDF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total probability와 관련된 또 CDF, PDF를 써서 그 다음에 Bayes theorem도 이 CDF와 PDF를 써서 나올 거고 independence도 또 PDF, CDF를 써서 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어떤 combined experiment와 관련해서도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페어 코인을 던져서 헤즈가 나오면 2분의 1 확률로 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1에서 n번째 시도에서는 1에서 n까지 뽑고 테일즈가 나오면 1에서 n 제곱까지 뽑아요. 제곱까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장을 임의로 뽑아요. 그 다음에 그게 1이면 와, 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B1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정의를 해요. 첫 번째 시도에서 n이 1일 때 1을 뽑았으면 둘 다 certain 이벤트죠. 이거는 그러니까 with probability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만 딱 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홈워크 프로블럼 중에서 뭐 그 0점 할당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n을 n 제곱으로 살짝 바꾼 것과 두 개를 섞어놔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게 1에서 더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티를 다루려면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과목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챕터 2에서 뭘 배울지는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배웠어요. 마지막 섹션 2.6 정도 가서 이제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인트로예요. 자, 랜덤 베리어블이란 것은 과연 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또는 확률 및 통계 시간에 아니면 확률 및 통계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을 잘 기억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소스가 있는데 소스라는 것은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는 거죠. 그리고 얘 보고 야 아웃풋을 내, 뭐 아웃풋, 아웃컴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럼 어떤 숫자가 탁 하고 나오는데 얘를 이제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을 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즈를. 그랬더니 같은 숫자가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숫자가 매번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친구한테 건네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얘는 네가 한번 이렇게 야 값을 내 이러면은 어떤 uncertainty가 있는 스칼라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아웃풋을 스칼라 리얼 밸류죠. 여기서 리얼 넘버 with uncertainty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때요?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확률적, 통계적으로 모델링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스칼라 with uncertainty예요. 그런 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소스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은 주사위를 하나 들고는 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스를 치면 제가 아우 시끄러워 그러면서 주사를 한번 굴린 다음에 그 숫자를 딱 보여줘요. 뭐 전압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1V부터 6V까지 1V 차이로 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시스템은 스칼라, 그러니까 볼티지죠. with uncertainty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소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소스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자 그냥 뭐 랜덤 베리어블 개념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데 샘플 스페이스는 1V, 2V에서 근데 볼트는 다 뺍시다. 6V까지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아웃풋을 내, 아웃컴을 내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번 인디펜던트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여러분은 또 P라는 것을 대충 어떻게 해보겠어요? 요 싱글톤들 뭐 i번째 이게 한 6분의 1인 것 같아 이렇게 알 수 있었겠죠. 물론 여기서 이벤트 스페이스는 2 to the s 파워 셋으로 합시다. 디스크리트 파이나이트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뭐 숫자로 바꾼 것일 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사과, 딸기, 바나나였는데 그냥 번호를 붙인 것과 똑같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던 일이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번호를 붙이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지난 시간 칠판을 안 닦았어요. 그래서 야 9번 나와! 이렇게 했나요? 주번 나와 그랬나요? 뭐 썰렁한 농담 있죠. 선생님이 갑자기 9번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칠판을 안 닦아놨다면서 막 자기를 회초리를 때리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다른 녀석이 일어나서 쭈뼛쭈뼛 다가오길래 선생님이 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주번인데요. 그랬더니 주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야? 그랬더니 뭐 저는 9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안 살아서 전혀 우습지 않죠. 우리 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주번을 불러내서 막 선생님이 막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언뜻 보면 이래요. 언뜻 보면 뭐 새로운 걸 배울 게 없다. 그냥 배운 거 아니냐 이미.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거나 파이나이트한 샘플 스페이스를 다룰 때는 문제가 없는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다룰 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 다시 한번 아는 학생은 이미 알겠지만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조금 들어갔다고 숙제를 챕터 2 숙제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챕터 1 숙제로만 이번에는 끝을 내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요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4분의 1이 벌써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간단하게 퀴즈를 볼 거예요. 제가 퀴즈 2번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드텀 전에 한번 보고 기말고사 전에 한번 보는데 대충 7번 47, 28이니까 그렇죠? 7번 강의째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작하면 한 30분 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직 모르겠어요. 진도 나가는 거 봐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작하면 30분 정도 퀴즈를 볼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번 이름 또 써주시고 출석, 네,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퇴실할 학생들은 퇴실해 주시고 질문 있으신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